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말을 배우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오히려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언어는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꿈을 가두며 때로는 우리의 것이 아닌 현실을 만들어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곧 현실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어떻게 우리 세상을 조용히 만들어가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 말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기에서 배우는 내용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삶의 시나리오를 다시 써나갈 시간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기에서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고 영혼을 고양시키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말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문장, 모든 표현은 우주에 던지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 자신을 정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 주변의 현실까지도 형성합니다. 우리가 말을 배우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숨겨진 의미가 담긴 단어와 문장을 반복하도록 배웁니다. 이러한 언어는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고 우리를 특정한 틀에 가둡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각 단어에 숨겨진 비밀을 풀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단어를 도구로 사용하여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무심코 했던 말이 시간이 지나 현실이 된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말에는 독특한 에너지와 진동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들은 우리의 잠재의식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의 믿음, 행동, 그리고 우리가 알아차리거나 놓치는 기회들까지 형성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은 사물과 인간 행동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말은 단지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말의 과학적 힘. 과학적 연구와 영적인 개념은 말이 우리의 감정적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연구자인 마사루 에모토 박사는 단어, 감정, 의도가 물의 분자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했습니다. 그는 물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단어, 음악, 기도 등을 노출시킨 뒤 그 물을 얼리고 결정을 촬영했습니다. 사랑, 감사, 행복과 같은 단어는 아름답고 대칭적인 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증오, 분노, 두려움과 같은 단어는 혼란스럽고 비대칭적인 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히 흥미로운 실험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몸이 60에서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우리의 말과 감정이 신체와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말의 진동과 양자 물리학. 양자 물리학은 말의 힘에 대해 또 다른 이해를 제공합니다. 진동의 원리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것은 움직이는 에너지이며 각각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소리와 진동의 표현으로서 우리의 에너지장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주파수를 내포합니다. 사랑, 희망, 감사와 같은 단어는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진동은 긍정적인 정신적, 감정적 상태를 촉진하며 조화롭고 확장된 에너지장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증오, 분노,
절망과 같은 단어는 낮고 무거운 진동을 가지고 있어 에너지의 막힘을 유발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고통의 악순환을 지속시킵니다. 과학은 점점 많은 전통적인 영적 개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현실을 형성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단순히 어떤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상호작용하는 진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를 이해하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말과 건강, 감정. 말은 에너지장뿐만 아니라 신체적, 감정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널 오브 어드밴스드 너싱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말이 의사와 환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통증과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말이 뇌의 화학 반응에 영향을 미쳐 쾌감과 행복을 담당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말은 정반대의 효과를 가집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싸우거나 도망가라 는 의미의 파이트 오어 플라이 상태로 몸을 몰아넣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는 고혈압, 불면증, 우울증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말이 물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말이 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우리의 몸속 액체, 예를 들어 혈액, 림프액, 그리고 뇌세포를 둘러싼 체액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하거나 듣는 단어는 에너지의 파동처럼 몸 안에서 울려 퍼지며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형성하거나 해체합니다. 이러한 말과 건강의 연관성은 명상이나 만트라와 같은 실천에서도 발견됩니다. 특정 단어를 사용해 몸, 마음, 영혼을 조화롭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힌두 전통의 옴, 오엠, 이나 기독교의 기도는 소리의 진동이 어떻게 균형과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말의 힘을 아는 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지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못해,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점차, 나는 할 수 있어, 와 같은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긍정적인 말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진동을 높이고 에너지장을 확장시키며 여러분의 주파수에 맞는 경험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감사의 힘과 그 효과. 감사를 표현하는 간단한 실천은 우리의 마음, 몸, 영혼의 깊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감사는 종종 과소평가되지만 감정적이고 에너지적인 재정렬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로서 개인의 관점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만듭니다. 긍정심리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는 감사가 행복과 회복력을 포함한 삶의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이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확인되었습니다. 로버트 에먼즈와 같은 전문가들은 감사의 정기적인 실천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줄이고 낙관적인 감정과 행복감을 높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매일 감사한 3가지를 기록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을 보고했습니다. 감사가 뇌에 미치는 영향. 감사는 단순히 감정적이나 영적인 실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학적으로도 명확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느낄 때 뇌는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합니다. 이 물질들은 즐거움과 행복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사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신경회로를 강화합니다. 이로 인해 행복감이 지속되는 긍정적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감사와 회복력. 감사의 가장 큰 힘 중 하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상실, 경제적 문제, 갈등과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의 감사는 최고의 힘을 발휘합니다. 감사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전히 존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희망과 재건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강한 정서적 회복력을 가지게 되며 이는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에서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일상에서 감사 실천하기. 감사 일기 쓰기. 매일 몇 분을 투자해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세요. 맛있는 식사와 같은 간단한 일상부터 친구의 지원처럼 특별한 순간까지 적어보세요. 감사 명상. 명상 중에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점에 집중하고 그 이미지를 명확히 떠올려 보세요. 감사 표현하기. 누군가에게 직접 감사를 표현하세요. 간단한 고마워요 라는 말이 관계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재구성 연습. 어려운 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감사할 만한 점이 있을까? 감사 편지 쓰기.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보내지 않아도 그 과정 자체가 큰 효과를 줍니다. 감사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풍요로움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심지어 폭풍 속에서도 감사할 만한 무언가는 항상 존재합니다. 고대 철학자 시서로는 감사는 모든 덕목 중 가장 위대하며 모든 덕목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기억하세요. 말은 단순히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창조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 우리는 우주에 진동을 보내고 우주는 동일한 파동으로 응답합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노자 라오드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조심하세요. 그것은 말이 됩니다. 당신의 말을 조심하세요. 그것은 행동이 됩니다. 당신의 행동을 조심하세요. 그것은 습관이 됩니다. 당신의 습관을 조심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현실을 형성할 단어는 무엇인가요? 말이라는 프로그래밍, 생각, 행동, 그리고 운명을 형성하는 힘. 우리의 삼초기부터 우리가 듣고 반복하는 단어들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결국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단어들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심어져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처럼 우리의 결정, 믿음, 행동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랠프 월도 에머슨은 이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말을 조심하세요. 그것은 행동이 됩니다. 당신의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됩니다. 모든 단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습니다. 이 씨앗은 자라서 우리가 누구인지 형성하게 됩니다. 언어적 프로그래밍의 시작. 대부분의 프로그래밍은 어린 시절에 시작됩니다. 부모, 선생님, 친구, 그리고 권위 있는 인물들이 한 말은 우리의 어린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너는 항상 실패한다 또는 이건 너에게 불가능해 와 같은 말은 잠재의식에 뿌리내려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를 제한하는 믿음을 형성합니다. 반대로 너는 할 수 있어 또는 난 너를 믿어 와 같은 말은 우리를 격려하고 도전을 극복할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사회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화적 언어, 미디어의 메시지, 그리고 특정 집단의 일반적인 단어 선택은 우리의 인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삶은 힘들다 또는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와 같은 문구는 결핍과 투쟁이 마음가짐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단순히 무해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잠재의식을 프로그램화하여 이러한 믿음이 진실임을 입증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말은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 우리는 우주와 우리 자신의 뇌에 진동을 보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실제와 상상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난 절대 이걸 못해 라는 말을 반복하면 뇌는 이를 명령으로 해석하여 이러한 믿음을 확인시키고 시도하기 전에 우리를 방해하게 됩니다. 네빌 고다드, 네벨 가더드는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말과 상상은 당신이 사는 세상을 형성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가 단순히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와 뇌의 과학. 신경과학자들은 언어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말이 신경회로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그것과 관련된 신경 경로를 강화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두려움, 의심, 비관론을 지속시키는 연결이 강화됩니다. 반면 긍정적인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면 자신감, 낙관주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신경가소성, 뉴로플래스티서티, 즉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은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힘을 북돋아주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부정적인 프로그래밍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못해,를 나는 배우고 있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감정적 관점을 바꿀 뿐 아니라 뇌가 도전에 반응하는 방식을 재정의합니다. 어떻게 삶의 대본을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많은 프로그래밍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언어를 통해 운명을 다시 쓰기 위한 간단한 실천 방법입니다. 제한적인 단어를 식별하기. 나는 항상 운이 없어 또는 이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 와 같은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 문구들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긍정적인 확인으로 대체하기. 나는 도전을 극복할 수 있어 또는 기회는 나에게 쉽게 다가온다 와 같은 자신감을 강화하는 문구를 만드세요. 매일 반복하면 잠재의식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진동 단어 선택하기. 사랑, 감사, 풍요, 기쁨과 같은 단어는 즉시 감정적 상태와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를 사용하여 시각화하기. 목표에 대한 이미지와 함께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 단순히 성공을 생각하는 대신 나는 성취와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 고 소리 내어 말하세요. 긍정적인 언어로 둘러싸이고 자신의 언어뿐만 아니라 고양되고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콘텐츠에 자신을 둘러싼세요. 주변 언어의 에너지가 정신적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여러분의 현실을 형성할 단어를 선택하세요.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말의 의식적 사용의 힘. 의식은 언어를 강력한 도구로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자신의 말, 즉 내적 표현과 외적 표현이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 서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생물학자이자 믿음의 생물학, 더 바이알러지 오브 빌리프의 저자 브루스 리프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의 화학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의 사고방식과 말하는 방식을 바꾸세요. 여러분은 과거에 들었던 말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현재와 미래의 작가입니다. 의도적으로 말을 사용하면 생각을 행동으로, 행동을 습관으로, 습관을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운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개인의 현실을 넘어 언어가 집단적 인식과 사회적 역학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개인의 현실을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한 지금 더 깊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언어는 집단적 인식과 사회적 역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언어는 단순히 개인의 표현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통제를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와 받아들이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서사는 단순히 우리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중이 사건과 권력 구조에 대해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 통제의 도구로서의 언어, 미디어, 정치, 문화적 맥락에서 선택된 단어는 우리의 반응을 조정하기 위해 종종 암묵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별표 프레이밍, 별표이라는 개념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프레이밍은 언어를 사용해 사건을 둘러싼 감정적, 지적 맥락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대중의 인식을 조정하는 기술입니다. 프레이밍의 개념. 프레이밍은 어빙 가프먼, 이 글에 져서 프레임 어널러시스,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1974에서 널리 탐구한 개념입니다. 고프만은 프레이밍이 현실을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사건, 사물 또는 아이디어를 특정한 해석적 맥락 안에서 제시함으로써 그것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이해되는지를 형성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조어지 레이코프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이 개념을 확장하여 정치적 및 문화적 내러티브가 행동과 집단적 신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데 적용했습니다. 프레이밍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프레이밍은 미묘하지만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그것은 단어, 표현, 그리고 맥락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특정한 감정적 및 지적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는 단어가 깊은 문화적, 심리적 연상을 담고 있어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틀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위와 소요라는 용어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시위, 조직, 권리, 민주적 표현을 암시합니다. 소요, 혼란, 무질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연상시킵니다. 이 두 용어는 동일한 사건을 묘사할 수 있지만 선택된 프레임에 따라 대중이 이를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은 크게 달라집니다. 프레이밍과 인식의 통제. 미디어의 맥락에서 프레이밍은 대중의 의견을 조정하고 지배적인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헤드라인, 이미지, 심지어 정보가 제시되는 순서조차 특정 관점을 강화하거나 다른 관점을 희석시키는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 이익에 집단적 인식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예시. 전쟁을 평화 임무로 묘사함으로써 언어는 폭력을 은폐하고 정당성을 암시합니다. 예산 삭감을 개혁으로 표현하면 이는 진보에 인상을 주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은폐합니다. 프레이밍과 그 윤리적 함해. 프레이밍의 사용은 중요한 윤리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현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서 프레이밍은 다른 의견을 억압하거나 불평등을 지속시키며 권력을 강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프레이밍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법 이민자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는 반면 서류 미비 노동자는 동일한 사람을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기후변화라는 표현은 덜 경각심을 주는 반면 기후위기는 더 긴박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프레이밍의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는 긍정적 변화와 영감을 줄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적용된다면 프레이밍은 사회 정의와 글로벌 협력을 증진하는 메시지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프레이밍의 사례. 공중보건 캠페인에서 예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질병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투쟁 대신 기회의 평등이라는 표현은 더 포괄적이고 건설적인 접근을 강조합니다. 프레이밍과 대중인식 통제. 프레이밍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대중은 그 영향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판적 의식을 개발하면 제시된 프레임을 의심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고 내러티브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프만과 레이코프의 유산. 어빙 가프먼, 우리의 현실이 경험을 조직하는 프레임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조지 레이코프, 조어지 레이코프 이 개념을 정치와 문화에 적용하여 은유와 구조화된 언어가 사고와 믿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습니다. 프레이밍은 단순한 조작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형성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윤리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용될 때 이는 현실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목소리를 증폭시키며 더 포용적이고 공정한 집단적 인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침묵의 나선과 대립적인 내러티브 억압. 다른 중요한 개념으로 침묵의 나선, 스파이럴 오브 사일런스, 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내러티브가 지배하는 환경에서 대립적인 의견이 어떻게 억압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인기 없거나 고립되어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침묵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합의가 존재한다는 착각을 강화합니다. 이로 인해 대안적 아이디어가 공적 담론에서 사라지고 기존의 내러티브만 남아있는 통제의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미디어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헤드라인과 단어 선택은 집단의식을 서투리하게 인도하는 명령과 같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을 깊이 형성하며 때로는 대안을 상상하거나 질문할 능력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언어 통제 다시 되찾기. 이러한 역학이 억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언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를 시작하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비판적 의식 개발하기. 특정 맥락에서 왜 특정 단어가 사용되는지 질문해 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인식을 조작하거나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살펴보는 첫걸음입니다. 내러티브 재정의하기. 주어진 내러티브가 여러분의 관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자신의 진실에 공명하는 단어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내 일에 갇혀 있다 고 말하는 대신 나는 내 목적을 만들어가고 있다 고 표현해 보세요. 긍정적 내러티브 확대하기. 의식, 자립, 자유를 촉진하는 아이디어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언어를 고양시키면 자신의 현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현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언어를 해방의 도구로 사용하기.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능하다고 믿는지 그 범위를 결정합니다. 언어는 우리를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무한한 확장과 자립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발음하는 각 단어의 영향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원하는 현실을 형성할 힘을 얻게 됩니다. 나는 못해, 이건 나에게 맞지 않아 같은 제한적인 내러티브를 나는 배우고 있어 또는 나는 준비되어 있어 와 같은 가능성을 확장하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은 혁신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단어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우리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세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심어진 씨앗과 같아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 다른 에너지의 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집단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변화는 개인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집단 의식이 형성됩니다. 이 의식은 진정성, 공감, 확장의 기반을 두며 두려움과 제한적인 믿음을 풍요와 연결감의 비전으로 대체합니다. 우리가 소통 방식을 바꾸면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현실만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발전과 상승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묘사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그 단어들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도와주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제한하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고 배우는 것을 항상 즐깁니다.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말의 힘과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을 형성하는 방식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이 깨달음과 변화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과 나누어 보세요. 이 지식을 널리 퍼뜨리면서 우리가 만들어낼 긍정적인 영향을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형성할 단어를 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영감 넘치는 답변을 읽는 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변화시켜 나갑시다. 한 단어씩 차근차근.